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삼성전자 기술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오늘 국내 한 증권사가 삼성전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증권사는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도 낮췄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부담은 커지는데 높아진 제품 가격을 설명할 기술력이 의문이라는 건데요. 가령 실제 최근 게임 최적화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또한 최근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점도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인텔은 요즘 대규모 반도체 관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삼성전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고 손자에게 물려줄 주식 1순위에 꼽히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실적도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항상 시장은 기업도 그렇고 주가도 결국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갤럭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도 숙제일 거고요. 기술력과 미래, 삼성전자가 부디 명쾌한 해답을 내주길 기대해 봅니다. 4월 4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개인 주주들이 한때 많을 때는 500만 명까지도 됐다라는 이제 국민주를 향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아닙니까? 하고 이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말 1등주 대기업 관련주에게 이렇게 나쁜 내용의 리포트를 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유진투자증권이죠. 조금 이따 또 분석해 보긴 할 텐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도 하면서 일종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대로 걱정이 우려가 현실로 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시장이 똑똑한다면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벌써 6만 9천 원도 좀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너무나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1814번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영원한 게 없죠. 머물러 있으면 처지는 겁니다. 특히 기업이나 또 기업의 성장성, 주가는 늘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정말 많은 지금 주주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 어느 모임 가도 다 늘 이 울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또 대한민국 경제와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방송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웰컴 투 더 증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KB증권 김건진 팀장이 계속해서 맡아주게 되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주식시장 이 투자 레이더 만드는 투 레이더 코너 있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또 작은 돈이 목돈이 되는 그날까지 이 틈새 투자 돈 되는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죠. 미니 머니 마니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KB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소식이 연일 우리 청취자분들 메시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황선호님, 오늘부터 KNN 라디오 개편으로 KNN 러브 FM에서도 목돈연구소를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KNN이 부산 경남 쪽에 저희 집화수입니다. 강인수님도 마찬가지네요. 평일에도 창원에서 목돈연구소가 들리네요. 목돈을 봅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부산 경남 창원 모두 청취자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한 이달 말쯤에 또 울산을 갑니다. 출장을. 네, 그러세요? 네. 울산은 아닌가요? 울산도 들리나요? 울산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들리겠죠 다. 들립니다. 다 들릴 또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고릴라 네, 보는 라디오 있고, 고릴라는 또 다 오셔도 있잖아요. 되고요. 네. 예. 고릴라 유튜브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죠. 안 들리는 게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로 가야 되고요. 뉴욕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부장관. 그날 그렇죠. 밤에 나올 고용 그렇죠. 지표였다라고 고용 지표가 했었는데 발표됐습니다. 자, 시황 정리부터 가보죠. 어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좋았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4% 상승을 했고요. 네. S&P 500은 0.3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9% 다들 상승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날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우리 네. 소연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국제금리, 유가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주시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대 키포인트. 그렇죠. 네. 3대 키포인트가 나왔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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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 부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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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 부분에 이런 고용은 43만 1,000명을 증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49만 명 증가보다도 좀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좋았습니다. 네. 실제 이런 코로나19 전이 실업률이 3.5% 정도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이 3.6에 나왔습니다. 즉 이제는 코로나19 전과 거의 비슷하게 실업률이 내려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은 여전히 월에 50만 명 내외의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고용은 여전히 탄탄대로구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물하고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역전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확대가 돼버리면 FRB가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도 살짝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 그 키포인트부터. 이 고용은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좋았다. 특히 지금 보니까 이 43만 명이지만은 네네네. 이 친구들이 요즘 무슨 테크닉을 쓰냐면 전달에 그렇죠. 고용치를 네네. 또 좋게 또 수정을 하면서 네. 묘한 컨트롤을 좀 써요. 그런 거 조금 네.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모습이 나오고요. 고용 지표가 사실은 FED 쪽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고용과 물가인데 고용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좋다면 평균 50만 이상이 계속해서 나오면 야 그래도 5월달에 FOMC 0.5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0.5bp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기정사실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걸 다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 건데 네네. 두 번째 키워드가 아까 이제 금리 이슈잖아요. 네네네. 방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 이 장단기 금리 차 네네. 이야기를 해줬지만 지금 완전히 2년물하고 10년물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네, 미국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고용지표 발표 후에 2년 이전물 국채금리가 2.468까지 올랐고요. 네. 10년 만기 이런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해서 2.454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올라오는 폭이 좀 달랐다라는 네. 겁니다. 즉 2년물 제일 짧은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10년물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2년물이 빨리 올라가고 10년물이 좀 덜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저희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10년물이 만기가 길어서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왜 얘가 더디 가고 덜 오르고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기 싫다라는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버리는 순간이 오면 네.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한 6개월 텀으로 해서 6개월 내지는 후에 최대 2년. 그렇죠. 2년 네. 안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이런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장기 금리가 안 오르면 못 오르면 아까 우리 김건희 부장도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상도 그렇죠. 좀 잘 고민을 못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기 연준도요.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는 금리 안 올리니까 좋다라고도 해석을 하시겠지만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이건. 사실은 네.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이고요. 네. 실제 우리가 막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전제로는 뭐냐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다라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많이 라디오를 들으면은 이게 저게 뭔 소리야? 언제는 금리 인상이 악재라면서 또 왜 금리 인상을 해야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 여러 번 들으면 이제 네, 어느 네. 순간에 맞습니다. 이제 옵니다. 예. 저도 대학교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속 해. 그 맨날 말 받고. 네, 교수님들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허들도 좋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는 100달러가 깨지는. 이제 좀 잡히나요? 그렇게 확 내려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여전히 겨우겨우 100달러 네.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T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좀 그래도 내려와 주고 있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99.27달러입니다. 조금 떨어진 겁니다. 1%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달러 위에 104.39달러에 지금 현재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실제 WTI 같은 경우가 일주일 새에 13%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110달러였는데 이제는 100달러 아래로 좀 내려가 있네. 네. 좀 안정을 되찾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이제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산유국들에게 계속해서 더 뽑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제유가는 조금만 더 안정을 이렇게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약 한 80달러 정도, 그 정도면 70달러 그렇죠. 정도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우리 기업들이 일단 최고치로 잡았던 게 이제 70달러 라인, 80달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100달러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우리나라는 기업들을. 특히 수출 네. 국가이고 우리는 원자재나 이런 게 워낙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자가 오히려 나버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따 투자 레이더 만드는 투 레이더 코너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이번 주니까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이 힘을 오히려. 많이 발휘를 하는데요. 6일이죠. 우리나라 7일 반영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는 6일 날 발표가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7일 아침이다라고 목요일 날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3월 FMC 의사록이 네. 발표가 됩니다. 3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고요. 2018년 이후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이번에 단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긴축에 대한 첫발의 의사록이라는 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게 좀 많이 당길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결국은 자산 긴축 계획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저도 궁금해요. 나올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산 긴축이 시작이 될 것인가?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회의에 이제 9명의 위원들이 그렇죠. 막 뭐라고 막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올 말싸움. 건데 네. 거기서 어떤 식의 얘기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자산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또 아마 이번 주 내내 이것을 또 그렇습니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의를 들어봤더니 막 다 연준 위원들이 일단 요번만 뭐 우크라이나 그렇죠. 때문에 봐주지만 우린 다 올려야 돼. 막 이런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네. 떨리는 거죠. 시장이 또 완전히 매파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반영일이 7일이잖아요. 이번 그렇죠. 주 7일은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발표가 있는 날이기 나오죠. 때문에 네. 굳이 동그라미를 하나 치자면은 7일 날. 네, 7일 그렇게 날 한번 치도록 이번 네. 주는 네. 국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현재 시황 어떤가요? 네, 국내 증시는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좋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힘을 우리 개인분들이 힘을 내요 슈퍼파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지수는 2749.59포인트입니다. 0.3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943.45포인트 0.31% 상승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들만 열심히 매수입니다. 수급 보죠. 예.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253억 매도, 기관은 730억 매도, 개인들만 1264억 매수로 가고 있고요. 예. 오늘 시장이 플러스를 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을 2,114계약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매도로 가면서 시장이 거의 15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돌려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물을 사야지 여러분. 수급이 좀 좋아진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거는요. 만기가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한 10분만 해도 쑥 바뀔 뭐 수 있죠. 2,000개역 샀죠. 그 뭐 10분만 해도 만기약 네네. 팔 수 있는 게 선물이고 이제 이걸로 우리 국내 현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외국인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없으면 우리나라 많이 왜?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네. 유동성이 없어질 거니까요. 네. 네. 제가 오프닝에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가 7일이기는 한데 오늘도 69,000원도 깨지고 좀 흉흉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69,000원대 올라왔는데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죠. 아, 네, 내용이 네, 네. 뭐였습니까? 아,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하나씩 이렇게 꼽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 D램 성장세가 많이 불투명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많이 불투명한데 삼성전자에? 네, 삼성전자에 우리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네. 야, 이거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참 미래는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꿈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부정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다들 실적 괜찮을 거야. 네, 컨센서스보다 컨센서스가 13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조금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 내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D램의 성장세가 이어질지 아니지. 실제 이번 1분기에도 D램이 실적이 8조 가까이가 나옵니다. 거의 13조에서 8조니까 거의 대다수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성장세가 불투명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지? 좀 고민을 해야겠는데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래 성장성이라고 얘기했던 파운드리에 대한 이런 게 지금 현재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잖아요. 기술력도 물음표죠. 실제, 네. 실제 인텔이나 이런 데서 왜 뭐야? TSMC 껐어? 이런 식으로 TSMC의 MS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TSMC 거는 더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믿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 기술력이 조금 딸리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이 반도체를 다 먹으려고 그렇죠. 저렇게 네. 나서버리기 시작하면 또 안타까운 뭐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석 달에 영업이익을 10조, 11조, 12조, 지금 13조. 13조입니다. 네. 네, 정말 매출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회사입니다. 네. 석달 엄청난 회사고 이런 회사가 한 3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애플, 구글 뭐 네. 거기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자, 부디 미래의 성장성, 기술력 다시 네. 한번 삼성전자의 힘을 그렇죠.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급에 있어서 우리 김은정님이 개미들의 한계는 어딘가요? 혹시 신용 매수는 아닐지 걱정도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만이 버티고 있는 이 증시에 대한 그런 문제들. 자, 이거 또 우리 부장님에 대한 칭찬이 끝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지금 특징주들인데 짧게 가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성이 안 나오니까. 네네. 뭐 하나씩 볼까요? 모나미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여러분들 모나미 뭐 하는 회사죠? 볼펜 이런 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사업 부분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뭡니까? 화장품. 이렇게 사업 네.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네.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이런 모습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원어까지도 또 추가를 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네. 하나 SPC 삼립하면 여러분들 그래요. 뭔 회사지?라고 하는데 빵 회사인데 네. 최근에 뭐 포켓몬빵. 포켓몬송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에서 어제 제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정말 열풍이긴 하나 보구나라고. 주가도 얘기를. 지금 반영하는 그렇죠. 거죠. 주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한 쌍방울도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뭐 점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좀 큰 방향성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개별 이슈로 이거 같은 가는 건데.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임하셔야 됩니다. 네, 이수영님이 김건진님 항상 귀요미라고요. 김현민님은 부장님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세요. 동안인 건지 원래 젊은 분이 젊은 분입니다. 네. 의외로 젊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잘 사요. KB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